야, 김은정. 귀 먹었냐? 시댁 가서 돈 좀 더 가져오라니까. 정오를 훌쩍 넘긴 오후 2시. 사방이 컴컴한 커튼으로 가려진 안방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 쉰내가 진동하는 침대 위에서 남편 민우는 사타구니를 극적이며 모니터 화면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다. 전 직장에서 횡령 의혹으로 추잡하게 잘려나간 지 벌써 반년째. 처음엔 회사가 자신을 모함했다며 악을 쓰더니 이제는 아예 구직 활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뇌에서 지워버린 듯 했다. 은정이 피눈물을 흘리며 낮밤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볼 때마다 민우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마우스를 집어 던지며 발광을 했다. 내가 나가서 벌어봐야 고작 월 300만 원. 푼돈 아니야. 가성비 떨어지게 왜 사서 고생을 해. 어차피 우리 엄마, 아빠 늙어 죽으면 그 건물 다 내 건데 미리 좀 당겼으면 어디가 덧나냐. 야, 물 끓었으니까 컵라면이나 한 사발 대령해. 게임 흐름 끊기잖아. 짜증나게. 시부모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허리를 구부려가며 모은 노후 자금, 그리고 그 피 같은 돈을 매달 구걸하듯 받아내면서도 민우는 눈물 한 방울, 부끄러움 한 자락조차 없었다. 은정이 숨이 막혀 가슴을 쥐어뜯는 와중에도 민우는 오직 게임 속 가상 캐릭터의 레벨을 올리는 데만 수백만 원의 카드 값을 긁어대고 있었다. 저 인간 이하의 쓰레기를 어떻게든 밖으로 내몰지 않으면 제명에 못 죽을 것 같다는 공포가 은정의 목을 조여왔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시절 내내 은정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동창 수진의 생일 파티 연락이 왔다. 지금은 강남의 100평짜리 초호화 펜트하우스에서 외제차를 굴리며 사는 대박난 사모님이 되어 있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수천만 원짜리 조명이 번쩍이는 수진의 집 거실. 은정은 구멍난 양말을 숨기듯 발끝을 모은 채 사방에서 쏟아지는 자괴감과 멸시의 시선을 견뎌야 했다.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은정을 은근히 무시하는 동창들 사이에서 수진은 왕비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은정은 피가 거꾸로 솟는 비참함을 삼키며 평생 쌓아온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그리고 수진의 발밑에 기어가듯 속삭였다. 수진아, 내 남편 회사에 혹시 말단 자리라도 하나만 안 될까? 우리 남편이 유능한데 잠시 운이 없어서 쉬고 있거든. 제발 부탁해. 수진은 기가 찬다는 듯 콧방귀를 뀌더니 은정에 싸구려 코트깃을 툭툭 치며 거만하게 미소를 지었다. 야, 김은정. 너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잘나서 우리 무시하더니 꼴 좋다. 뭐, 내 남편이 직원 수백 명 거느린 사장인데 그 정도야 껌이지. 대신 우리 남편 성격 까다로우니까 내 남편 간쓸게 다 빼놓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 내가 특별히 적선하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욕적인 언사였지만 은정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민우는 수진의 남편, 즉 성태의 회사에 낙하산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그것이 은정의 온몸을 찢어발길 잔혹한 덫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렇게 남편이 낙하산으로 입사한 지 고작 3주. 은정은 이제야 지옥 같은 가난에서 벗어나 숨을 좀 쉬나 싶었다. 하지만 평화는 찰나였고 재앙은 비명과 함께 찾아왔다. 오후의 정적을 깨고 휴대폰이 발광하듯 울려댔다. 화면에 뜬 이름은 수진. 전화를 받자마자 고막을 찢는 듯한 수진의 비명이 쏟아졌다. 김은정, 너 나랑 장난해? 어디서 그런 근본도 없는 쓰레기. 새끼를 우리 남편 회사에 들이밀어. 너 미쳤어? 미쳤냐고. 수진아, 진정하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민우 씨가 무슨 일이라도. 무슨 일? 내 남편 그 인간 법인 자금에 손댔어. 감히 내 체면을 보고 꽂아준 자리에서 우리 남편 뒤통수를 쳐. 액수가 문제가 아니야. 이건 사람 새끼가 할 짓이 아니라고. 당장 그 새끼 끌고 와서 무릎 꿇리고 돈 다 토해내게 해. 안 그러면 오늘 안으로 유치장 쳐넣어버릴 거니까. 전화는 무참히 끊겼다.
은정은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며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민호는 3번의 신호 끝에 전화를 받더니 도리어 짜증을 냈다. 아, 왜 자꾸 전화질이야? 나 지금 바쁘다고. 민호 씨, 지금 수진이한테 전화 왔어. 당신 회사 돈에 손댔어. 그게 무슨 소리야? 빨리 말해봐. 아씨, 그 여편네는 입이 왜 그렇게 가벼워? 야, 김은정. 너도 똑똑히 들어. 그거 횡령 아니야. 내가 좀 빌려 쓴 거라고. 회사가 돈도 많은데. 좀 쓸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 됐고, 나 바쁘니까 끊어. 일방적으로 끊긴 통화음 소리에 은정은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둑질을 해놓고 빌려 썼다며 큰 소리를 치는 남편의 목소리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은정은 수진의 남편인 성태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성태는 한참 뒤에야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니 영상 링크 하나를 보냈다. 화면 속 민호는 추잡함 그 자체였다. 주변 눈치를 살피며 격리팀 책상 서랍에서 뭉칫돈을 꺼내 자신의 낡은 가방에 꾸역꾸역 집어넣는 모습. 각도까지 완벽하게 찍힌 CCTV 영상 속 민호의 표정은 비장하기까지 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성태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은정 씨 영상 봤죠? 저 인간 저러고도 지금 회사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내가 안 했다. 증거 있냐? 사람 모함하지 말라면서 사장인 내 면전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횡령 인정하고 조용히 변상하면 수진이 얼굴 봐서라도 넘어가 주려 했는데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면 나도 방법이 없지. 지금 바로 관할서에 고소장 접수하라고 시켰습니다. 저런 인간은 콩밥 좀 먹어봐야 정신 차려요. 제부, 사장님,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우 씨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래요. 제가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다 갚을게요. 제발 경찰 신고만은. 제발 멈춰주세요. 은정은 전화기 너머로 비굴하게 빌었다.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기는 심정이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사고를 쳐놓고도 쥐꼬리만한 자존심을 세우며 파국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그 뒷감당은 오롯이 은정의 몫이었다. 은정 씨. 정 그러면 오늘 저녁에 회사 근처로 와요. 얼굴 보고 얘기하죠. 대신 수진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성태의 목소리 끝에 묘한 끈적임이 묻어났다. 그것이 썩은 동아줄인지도 모른 채 은정은 그 줄이라도 잡아야만 했다. 이대로 민우가 전과자가 되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밤이 깊어가는 도심, 은정은 거대한 덫이 기다리고 있는 사자구를 향해 비틀거리며 발을 뗐다. 지옥의 문턱이 바로 눈앞이었다. 약속 장소인 일식집의 외딴 방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다. 은정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채웠다. 맞은편에 앉은 성태는 넥타이를 살짝 푼 채 뱀처럼 축축하고 음산한 눈빛으로 은정의 전신을 훑고 있었다. 성태는 과거 수진과 연애하던 시절부터 은정에게 추잡한 시선을 보내던 인간이었다. 수진의 뒤에서 은정의 허리에 슬쩍 손을 얹거나 단둘이 있을 때 너 같은 애가 내 마누라였어야 했는데라며 끈적거리는 농담을 던지던 불쾌한 기억들이 도미노처럼 밀려왔다. 최근 수진이 남편이 여자를 갈아치우는 변태 같다며 울던 이유를 은정은 이제야 뼛속 깊이 깨달았다. 성태는 처음부터 민우의 범죄를 빌미로 은정을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든 것이었다. 은정 씨, 남편이 친 사고치고는 대가가 너무 크네. 그 무능하고 대가리 멍청한 새끼 때문에 왜 은정 씨 같은 미인이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안 그래? 성태는 위로하는 척 은정의 허벅지 위로 거친 손을 턱 올렸다. 은정은 소름이 끼쳤지만 치마를 움켜쥔 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맨정신으로는 이 역겨운 상황을 버틸 수가 없어 독한 소주를 연거푸 목구멍으로 들이부었다. 성태는 비열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은정의 잔에 끊임없이 술을 채웠다. 술 기운이 머리끝까지 차올라 세상이 빙글빙글 돌 때쯤 성태는 기다렸다는 듯 은정의 머리채를 잡듯 거칠게 낚아채 근처에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로 끌고 갔다. 호텔 방 문이 닫히기 무섭게 성태는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은정을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무능한 남편의 목숨줄을 쥔 사냥감이자 철저한 놀이개로 대했다. 야, 김은정. 고등학교 때 그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더니 남편 새끼 감방 안 보내려고 내 발밑에서 기는 꼴이 아주 볼만하다. 응? 성태는 온갖 수치스러운 요구를 짓거리며 은정의 옷을 무자비하게 찢어발겼다. 뺨을 내리치는 가학적인 손길과 짐승 같은 폭력성이 밤새도록 이어졌다. 온몸에 피멍이 들고 짓밟히는 고통 속에서도 은정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오직 이불을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짓씹으며 피눈물을 삼킬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 엉망진창이 된 침대 머리맡에 빳빳한 5만 원권 현금 몇 장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성태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잠시 후 휴대폰 진동과 함께 성태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진짜 끝내주더라, 김은정. 조만간 또 부를 테니까 대기하고 있어. 알지? 내 남편 새끼 인생, 내 손가락 하나에 날아가는 거. 가슴이 찢어지고 당장 한강물에 뛰어들고 싶었지만 집에서 여전히 천하태평하게 게임이나 하고 있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은정은 이미 영혼이 파탄 나버린 손가락으로 파렴치한 속물에게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저당 잡히는 답장을 보냈다. 저도 좋았어요, 사장님. 시키시는 대로 할 테니 제발 그 일만 묻어주세요. 제발요. 몇 일 뒤 민우의 횡령 사건은 황당하게도 재무팀의 전산. 오류 및 오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유야무야 덮였다. 하지만 성태의 진짜 악마 같은 계략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성태는 민우를 왕복 6시간이 넘게 걸리는 땅끝 외딴 시골의 공장으로 정근 발령을 내버렸다. 그리고 공장 구석의 낡은 독신자 숙소에 처박아 두었다. 인사명령서를 들고 어리둥절해하는 민우의 뒤에서 성태는 은정에게만 들리도록 낮고 잔인하게 의조렸다. 은정 씨는 서울에 남아야지.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게 내 계약 조건이야. 만에 하나라도 저 병신 새끼 따라 시골 내려갈 생각 마. 땀만 먹는 순간 그 새끼 횡령 원본 영상 수진이한테 먼저 보내고 바로 경찰에 쑤셔 넣을 테니까. 알았어. 민우는 자기가 왜 시골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서울 떠나기 싫은데 귀찮게 됐네라며 투덜거릴 뿐이었다. 제 아내가 자신을 감옥에 안 보내려고 어떤 지옥불에 몸을 던졌는지 꿈에도 모르는 등신 같은 기생충 남편 그리고 그 약점을 쥐고 은정의 인생을 송두리째 난도질하기 시작한 추악한 악마 같은 성태. 그렇게 은정의 일상은 완벽하게 통제된 성태의 놀이개감으로 변해버렸다. 민우가 지방 공장 숙소로 기어내려간 그날부터 은정의 아늑했던 보금자리는 성태의 추악한 배설구이자 사설 놀이터로 전락했다. 성태는 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민우의 일거수일투족과 근무 스케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쥐고 흔들었다. 민우가 야간 격일제 근무에 들어가거나 주말 특근으로 묶여 서울에 절대 올라올 수 없는 날이면 성태는 마치 제 집 안방인 양은정의 집 도어락을 당당하게 누르고 밀고 들어왔다. 삐삐삐삐 도어락이 열리는 날카로운 기계음은 은정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성태는 거실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침실에 걸려있는 은정과 민우의 웨딩 사진을 비웃듯 쳐다보며 은정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어이 주부님. 내 남편 새끼가 쎄 빠지게 시골 구석에서 구르는 동안 그 인간 침대에서 사장한테 몸 대주는 기분이 어때? 아주 짜릿해서 미칠 것 같지 않아? 응?
성태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극치를 달렸다. 은정에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기괴하고 외설적인 의상을 강제로 입히는 것은 약과였다. 그는 민우의 옷을 성태 자신에게 입히게 하거나 은정을 철저히 복종하는 노예로 취급하며 온갖 모욕적인 상황극을 배설하듯 강요했다. 거부하거나 눈물이라도 흘리는 날에는 내 남편 당장 은팔찌 차고 징역살이 하게 만들어줄까? 라는 협박과 함께 무자비한 손찌검이 날아왔다. 은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격은 매일 밤 짐승 같은 성태의 발밑에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찢겨나갔다. 정말이지 죽고 싶은 감정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때라도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자신을 위해 앞날을 선택했어야 했다. 자신 없고 여린 마음에 그것을 그대로 견딘 내가 한심스럽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인간을 가장 밑바닥까지 타락시키는 악마의 유혹은 그때부터 은정의 목을 조여왔다는 것이다. 성태는 자신의 변태적인 욕구가 만족스러우면 만족스러울수록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은정의 뺨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빳빳한 현금 뭉치를 던지듯 안겨주었다. 야, 몸값이야. 내 무능한 남편 새끼가 평생 벌어도 만지기 힘든 돈이니까 감사하게 처먹어. 처음에는 그 돈이 피와 오물이 묻은 악마의 계약서 같아서 소름이 끼쳤다. 은정은 성태가 던지고 간 돈을 만지기도 싫어 세탁기 뒤편 좁은 틈새나 싱크대, 밑바닥 구석에 쓰레기처럼 처박아 두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지방으로 내려간 민우는 그곳에서도 그게 같은 버릇을 못 고치고 품위 유지비가 필요하다. 직원들이랑 술 한잔해야 한다며 매달 수백만 원의 생활비를 당당하게 요구해댔다. 서울 집의 대출 이자와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기엔 은정의 손에 쥐어진 현금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했다. 결국 은정은 바들바들 떠는 손으로 세탁기 뒤편에 처박아 두었던 현금 뭉치를 꺼내어 통장에 입금하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숫자가 찍히고 빚이 탕감되며 오히려 통장 잔고가 쌓여가는 것을 목격한 순간 은정의 마음속 마지막 보루였던 이성과 도덕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고통과 수치심의 대가로 쥐어지는 돈의 맛은 지독한 마약처럼 그녀의 영혼을 잠식했다. 파멸의 속도는 너무나 빠르고 무서웠다. 언제부턴가 은정은 성태가 오기 전 휴대폰으로 보내는 추잡한 지시 사항들을 거부감 없이 스스로 체크하기 시작했다. 오늘 저녁 9시 방문. 가터벨트에 가죽 채찍, 그리고 입마개 준비해놔. 늦으면 국물도 없어. 은정은 무감각하게 죽어버린 눈빛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성태가 주문한 성인 용품과 음란한 의상들을 직접 결제했다. 택배 상자가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익숙해진 듯한 수능이었다. 안방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민우의 정장들이 걸려있는 옷장. 한 구석은 어느새 남편에게 들키면 평생을 가도 씻을 수 없는 추잡하고 변태적인 물건들로 가득 차버렸다. 은정은 스스로 지옥의 문을 더 활짝 열어젖히고 있었다. 야, 김은정. 이번 주말에 서울 올라가려고 했는데 차 막혀서 귀찮다. 그냥 거기서 맛있는 거나 시켜 먹고 내 통장으로 한 300만 원만 더 쏴줘. 여기 공장 애들이랑 룸사롱 한 판 뛰기로 했거든. 사장 마누라 친구 남편인데 내가 가오가 있지. 맨날 얻어먹을 순 없잖아. 지방 공장으로 쫓겨내려간 민우는 반성은커녕 시간이 갈수록 더 기고만장해졌다. 자신이 징역형을 면한 이유가 오직 제 발로 걸어나간 대단한 능력 때문인 줄 착각하는 모양이었다. 아내가 서울 한복판 자신들의 신혼침대 위에서 매주 어떤 피눈물을 흘리며 그 돈을 만들어내는지 전혀 모르는 그 버러지 같은 남편 놈은 오직 돈, 더 많은 돈만을 갈구하며 은정의 고열을 짜내고 있었다. 은정은 대답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 채 전화를 툭 끊어버렸다. 그리고 화장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응시했다.
멍하니 풀린 눈동자, 성태가 물어뜯어 놓은 목덜미에 붉은 피멍 자국, 영혼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듯한 마네킹 같은 얼굴. 거울 속 여자는 이미 자신이 알던 김은정이 아니었다. 그때 은정의 휴대폰 화면에 추악하고 더러운 성태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전화를 받자마자 성태의 그 비열하고 흉측한 음성이 귓가를 파고들었다. 은정 씨, 내 남편 옷장에 그 변태 같은 옷들이랑 가구들 숨겨두기 곤란하다고 징징댔지. 내가 내 집 근처에 제일 비싸고 화려한 초호화 오피스텔 펜트하우스로 하나 계약해놨어. 보증금 몇 억에 월세 수백만 원 하는 거 내가 전액 다 대줄 테니까 넌 그냥 몸만 들어와. 성태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은정을 완벽하게 사육하고 평생 자신의 비밀스러운 성노예로 박제해두겠다는 추악한 선언이었다. 앞으로 그 오피스텔 비밀번호는 나랑 너만 아는 거야. 주말마다 내 남편 새끼 시골에 묶어둘 테니까 넌 거기서 내가 시키는 대로 옷 입고 대기하고 있으면 돼. 알겠어. 인간으로서 마지막 비명이 가슴속에서 요동쳐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은정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은 끔찍한 안도감이었다. 네 명의로 된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 매달 들어오는 수천만 원의 현금. 성태가 쥐어주는 돈의 맛에 완벽하게 중독되어 버린 은정의 뇌는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무능하고 뻔뻔한 기생충 남편과 살며 가난에 허덕이느니 차라리 악마의 완벽한 놀이개감이 되어 화려한 지옥에서 군림하는 게 낫다는 타락한 확신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알려주신 주소로 미리 가서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옷 입고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은정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교태스럽기까지 했다. 남편의 범죄를 덮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고결한 핑계로 시작된 비극은 어느새 추악한 욕망과 타락의 늪속에서 영원히 출구를 잃어버렸다. 은정은 스스로 걸어 잠근 화려한 감옥 속에서 기꺼이 썩어가는 중이었다. 남편 민우는 평생 시골 구석에서 돈 몇백에 희희낙낙하며 아내를 팔아먹은 줄도 모르는 천치로 살 것이고 성태는 은정을 장난감처럼 부리며 쾌락을 탐할 것이다. 그리고 은정은 더 이상 이 지옥이 끝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이 추악하고 짜릿한 사육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며 스스로 악마의 품속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수치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탐욕스러운 지옥의 불꽃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이 여자의 처지와 대처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